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만간 알트코인은 이렇게 갈 겁니다.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디지털 투자 상품 8조 원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 주간 유입, 코인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 단연 1위 자산은 비트코인이었고요.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솔라나, 4위는 XRP였다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는 단연 압도적인 1위는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이 스위스, 그 다음 독일 순이었다. 사실 코인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 이걸 잘 아시겠지만 통상 추석 명절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그 명절 세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여행도 해야 되고 부모님 뭐 이제 선물 용돈도 드리고 하다 보니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추석에는 뭐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중국 사람들 여전히 지금 코인 많이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뭐 기관이랄지 큰 손들이 지금 미국의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 위주로. 저는 앞으로도 이 트렌드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뭐 ETF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금융,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코인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는 뭐였습니까? 역시 비트코인이었어요. 50억 달러, 이더가 15억 달러, 솔라나 7억 달러, XRP 2.2억 달러. 솔라나 XRP는 이제 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비트코인 뭐 2억, 이더리움 뭐 700만 원 안 사라고 하는 그런 코인 위주로 전 세계 기관 자금들, 큰 손들의 돈 혹은 뭐 억만장자들, 심지어 국가의 돈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제가 뭐 저번에 10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는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바이낸스 창펑자오 자산이 정말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메이저 코인은요.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이 네 개를 주로 언급을 드렸는데 실은 바이낸스 코인도 메이저가 맞습니다. BNB 코인이요. 솔라나를 제치고 다시 시총 5위를 여유있게 지금 탈환을 했습니다. 메이저가 맞습니다. 중국계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 코인, 트론, 테더 뭐 요 삼형제가 있죠. 근데 이 코인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와 맺고 있는 파트너십,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이 지금 정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잘 나가지 않겠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중국 쪽을 잘 언급을 안 드렸던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자원이 한계가 있어서 코인들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계보다는 그래도 미국계 ETF 라지캡 위주로 조금 언급을 많이 드린 감이 있다는 걸 아마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중에 한 명은 미국에서 새로 찍어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사이클 정점을 찍을 것이다. 새로 찍어낸 돈, 쉽게 말하면 그냥 머니 프린터를 돌려서 그냥 공짜로 찍어낸 돈 아닙니까? 그 돈은 그리고 뭐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돈을 점점 많이 찍어낼수록 그 화폐 가치가 당연히 절하되겠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새롭게 찍어낼 수 없는 돈이에요. 2,100만 개 한계가 돼 있고 찍는 것도 딱 이제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수량 찍어내는 인플레가 낮아지는 거죠. 반감기죠. 귀한 돈이자 귀한 자산입니다. 갈수록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가봅니다. 제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좀 돈을 일단 뭐 이제 머니 프린터 금리나 여기에 이제 굉장히 또 규제 하나 해서 돈이 도는 속도도 이제 빠르게 할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실제로 좋아집니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왜 국가에서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 5개 비축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냐? 저는 한번 이거 그냥 저의 발칙한 상상력이라 보시면 돼요. 미국의 중간 선거 혹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크게 이제 시장에 한 방이 필요할 때 본인의 정치적으로 이걸 좀 어필하고 싶을 때 그게 뭐 중간 선거 전율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앞두고 발표하면
뭐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정말 이제 쟁여놓습니다. 심지어 저기 뭐 이더리움도 사고 뭐 솔라나도 사고 여러 가지 더 살 겁니다. 요거 발표를 하면요. 코인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에게 필요할 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아껴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순위,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 100만 개를 쟁여놔서 10년, 20년 지나면 그 가치가 10배, 20배가 돼서 미국의 국가 부채를 이제 뭐 절반을 갚고 뭐 전부 100%다 갚을 수 있다. 근데요. 10년, 20년 후에 트럼프에게 그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정치적인 입장 혹은 어필할 수 있는 빠른 효과가 있는 경제 정책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래서 초점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먼저 맞춰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즉각적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뭐 자산 토큰화랄지, 그 다음 이제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냐? 유동성인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돈 금리 인하 사이클, 규제 완화해서 돈이 빠르게 돌면 경제 좋아지거든요. 그 결과로 시장을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의 업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바네크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솔라나가 역사상 최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실은 자산 운용사는 솔라나 ETF 이거 팔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알펜글로우는 솔라나 합의 메커니즘 역사상 최대 업그레이드다. 처리 속도는 물론 비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걸 뭐 일일이 어떤 업그레이드인지 뭐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건요. 평소에도 이런 업그레이드가 좋은 건 맞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들어오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알트코인 ETF고 이제 갑자기 또 언론에서 저는 급격하게 말을 뒤집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 상승장 내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호재 하나가 스쳐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업그레이드, 뭐 전쟁이 끝났다, 혹은 관세율이 확정됐다,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호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유동성이 증가되냐 안 되냐. 금리가 인하되고 그 다음 돈을 찍어내고 이제 돈이 빠르게 회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실은 봅니다. 지금 조금 조용했던 코인들 중에서 지금 호재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프로젝트들 지금 몇 개씩 제 눈에 보입니다. 이거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폴리곤 예전에 보니까 임원진들 다 정말 회사 뭐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임원진들 싹 회사 나갔거든요. 지금 새롭게 온 CEO를 비롯한 주변의 임원진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어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디파이에도 뭐 게이밍, 뭐 파트너십 계속 이제 호재들을 지금부터 쏟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 이제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든 안 하든. 왜냐면요. 어차피 이게 지금 경쟁이거든요. 비트가 아닌 이상 어차피 알트끼리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 이게 어텐션 게임이에요. 사람들의 집중, 주목도를 싹 뺏어와야 돼요. 왜냐면 자금이란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내러티브가 핫하다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지금부터 이 레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좀 조용했던 프로젝트들 지금 바빠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호재들을 하나씩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 어필을 해줘야 그쪽으로 자금이 갈 수 있다. 물론 아픈 손가락들 이제 돈이 몰리고 하면 조금씩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전의 고점보다는 저는 이제 어텐션 게임이죠. 이제 뭐 거의 뭐 공룡, 다이노소 공룡 코인들 이런 코인보다는 핫한 코인들 혹은 이제 메이저 중에 지금 솔라나처럼 업그레이드가 있다. 뭐 ETF가 이제 나온다. 스테이킹 이자를 준다. 요런 거 위주로 앞으로 글로벌 머니는 쏠릴 것으로 봅니다. 7월 11일 이후에 하루 기준 뭐 비트코인 현물 ETF 또 큰 돈이 1.4조 원이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비트이더는요 글로벌 쿤손들, 기관, 국가 이미 자산이 전 됐다고 봐요.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뭐 중앙아시아랄지 뭐 아프리카랄지 지금 비트코인 전략 비축 뭐 이미 지금 법을 통과시킨 미국의 주들도 지금 몇 개 나왔죠. 큰 손들은 지금 선택하는 자산 비트이더 XRP 솔라나 맞습니다. 여기로 더 몰리겠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그들의 전략이자 그 밥상 메뉴판은 뭐냐? 전 이거라고 봐요. 지금 OKX 중국계 거래소인데요. 이제 페이스북 제가 보다가 지금 이것들 코인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하시면 $100의 보너스를 드립니다. 근데 가만 봤더니 지금 코인들이 어떤 코인입니까? 거의 다 지금 멍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람쥐 코인, 뭐 이제 개구리, 페페 코인도 있지만 일반 개미들은 비트코인이 1억 8천이고 이더리움이 660만 원 이거 안 산다니까요. 솔라나가 34만 원. 이제 주식을 특히 하셨던 분들은 이 한 주에 대한 개념을 깨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솔라나 34만 원 좀 부담스러운데 이더리움 660만 원 이건 아예 그냥 언감생심이고 XRP 4,400원. 근데 이제 업비트 창을 딱 켜고 봤더니 도지코인은 370원. 좀 만만해 보이죠? 퍼지 펭귄은 44원. 시바이누는 심지어 0.018원. 페페코인은 0.014원. 이게 시총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냥 일반 투자자 개념 뭐 시총까지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좀 내가 그래도 이건 좀 많이 사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밈코인은 사라질 수 없다.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밈코인 이제 지수 ETF까지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좀 퀘스천 마크는 여전히 있어요. 굳이 한다면 밈코인 1위가 도지코인, 2위가 시바이누입니다. 2위 시바이누도 저는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 기능들이 많거든요. 이것보다 이제 굳이 한다면 도지코인 정도. 그것도 하신다면 소액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괄호 열고 닫고 확신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확신만큼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밈코인은 폭등과 폭락이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마이클 반데르포프 알트코인 시장 시총에 있어서 곧 있으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 친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차트는 토탈 2 차트입니다. 코인 시총에서 비트코인을 뺀 거죠. 그러니까 알트 시총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트 시총은 곧 위로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또 한 명의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코인뷰러라고 한 200만 넘는 유튜버 사회자라 보시면 돼요. 알트코인 전체로 보면 토탈 2, 이제 비트코인 제외한 이 지금 시가총액이 22년도 최고점 부근을 뚫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근데 아마도 폭발해서 뚫어버리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무스타시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름 알려진 그 트레이더 애널리스트라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토탈 3 차트를 가지고 옵니다. 코인 시총에서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좀 더 순수한 알트코인의 시총. 주봉을 봤더니 21년 최고점 그 위에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불리시한 사인이 맞거든요. 여기 이제 컵 앤 핸들 패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이 패턴, 컵을 만들고 핸들까지 만들어서 마감을 그 위에서 했다면 그 위로 뚫고 이제 하늘로 날아갈 확률이 이 친구 기준 대략 80%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예상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낙관론자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테크 데블라고 하는 친구는요. 20년 10월 달 지금이 5년 전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근거를 대죠. 첫 번째, 이더리움이 지난 2년 동안 그 가격 레인지 내에서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러다가 곧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사이클, ISM 혹은 PMI 지수라고 하죠.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지난 한 3년간 긴축 모드에 있다가 50 이하에 있다가 이제 막 팽창 모드로 이제 그 변곡점을 맞이했다. 글로벌 위험 지수가 최근에 양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서 20년 10월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20년도 10월 그 이후에 아주 그 다음 21년 4월까지 큰 폭등이 나왔는데 비슷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가 되네요. 조만간 큰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 사람들 지금 얘기입니다. 콜린 톡스 크립토. 저는 이 사람이 지금 팔로우나 유튜브 그 구독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깊습니다. 지난 본인이 4번의 포스팅을 했었는데
알트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다. 근데 취소한다. 틀렸기 때문에. 왜 틀렸냐? 토탈 3 차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코인 시총에서 비트 이더를 뺀 게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뚫고 나갔다. 이제 곧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은 토탈 3 차트가 아니고 토탈 3ES 차트를 써야 된다. 3ES는요. 이제 알트코인에서 excluding stable coins.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총을 실은 여기서 또 뺐어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 시가총액 토탈 3 차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증가분을 빼야 된다. 그게 이제 진짜 알트코인들의 시총인데 그 알트 시즌은 아직 그 뚫고 나가지 못했다. 이게 이제 그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을 웨지 패턴 뚫고 위로 아직 올라가지 못한 거죠. 코인 시총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을 빼면 아직은 알트 시즌이라고 할 만한 게 안 왔다 이겁니다. 곧 오겠죠? 라는 얘기 가로 열고 닫겁니다. 지금 알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조금 어긋날 수 있는 반대되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벤자민 코엔, see you at 60%. 60%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가 넘는 것을 캡처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60%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 친구가 한 2주 전이었습니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9월부터 얘기한 게 맞습니다. 제가 봤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내가 말했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과거 통계를 보면 이 사람이 가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뭐 맞춘 걸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도미넌스, 이 도미넌스 관련해서는 그래도 많이 맞췄던 그 통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주목을 하는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11%. 그러니까 얼마 전에 비트 도미넌스가 66%까지 갔거든요. 이때 알트는 잔뜩 움크러져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57.2%까지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59% 살짝 위에 있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올해 심지어 내년까지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여전히 예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닌 거예요. 바운스 주면서 뚝뚝뚝뚝 이렇게 흘러서 파도처럼 이렇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어떻게 일직선 가겠습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여기서 넘을 거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먼저 한번 치고 달려갈 것이다. 지금 이제 최고점 돌파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라지캡 혹은 미드캡, 그 다음에 스몰캡에게도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나중에 오지 않겠냐. 저는 뭐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50% 초중반대, 내년 가면 한 40%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냥 예측입니다. 이제 정확한 건 모르고요. 어쨌든 얘네들이 떨어져 줘야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알트 시즌이 전 드디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시범 사업을 재무부가 추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규격, 뭔가 자격 요건이 너무 높아서 지금 신청 업체가 하나도 없다. 적격 기업이 빨리 나와줘야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코인 관련된 이 산업 기업을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데 조금 지금 자격 요건을 잘못 낸 게 아닌가. 뭐 규제 장벽, 자본 요건, 뭐 인력 제한, 진입 장벽을 좀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아직도요, 전 세계 코인 입법, 우리나라도 지금 뭐 법 있습니까? 뭐 이제 뭐 보호법은 있지만 뭐 ETF도 없고 아직 법인들이 여전히 제한 장벽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금도 아직은 지금 우리가 뭐 내년까지도 지금 여전히 안 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도들, 입법, 갈 길이요, 전 세계 다 따로따로 놉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아직 초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지금 제도, 뭐 세금, 규격, 뭐 글로벌 공조, 지금 다 ING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 토큰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 방 벌겠다. 한 방 벌면 좋죠. 이게 좋은데요. 대개 사이클이 한 2번, 3번 그 이후에 이게 복리처럼 누적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하락에서도 꾸준히 모아가다가 상승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한 투자, 너무 힘들지 않은 투자, 해볼 만한 투자. 전 이게 좋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불안합니다.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사도 걱정, 팔아도 걱정. 혹은 큰 압박을 내가 받고 있다. 왜 압박을 받고 있을까요? 본인의 어떤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혹은 이제 그 감당 못할 사이즈로 들어가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혹은 이번 내 팔자를 고치겠다. 전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가 더 좋은 투자일까요? 뭐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저는 올해 초, 뭐 심지어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이 들어올 것이고, 요게 상승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제가 알트코인 ETF도 상승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금리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거의 뭐 이제 한 10개월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스테이킹 지원 ETF가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솔라나까지도 이건 이제 ETF 아직은 없지만 신탁 상품 이미 팔고 있는 기존 제품의 스테이킹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다. 솔라나 이제 그레이스케일 요 신탁 상품도 이제 상장이 승인이 되면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최초의 솔라나 현물 ETF, 뭐 ETP가 될 것이다. 이게요, 뭐 제가 한 10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래 걸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래 인내하신 분들만 결국 이 보상을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3개월, 뭐 내년까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ETF 된 거 누가 모르냐? 이더리움 ETF 됐는데 그거 봐라. 그거 망한 거 아니었냐? 이제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터보 이거 누가 몰라? 금리 인하하는 거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마트에 있는 뭐 점원도 안다. 그쵸? 마트에 있는 점원분들도 알 수는 있습니다. 코인을 누가 전략 비축을 한다? 지금 상장사들이 계속 사고 있죠. 알트코인 ETF 되는 거 이거 누가 모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아는 거 맞을까요? 저는 그냥 들어봤다. 이제 저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업터버가 될 걸 믿으면 본인이 수중에 있는 거 싹 다 팔아서 코인에 집어넣지 않을까요? 전 그게 진짜 안다 혹은 진짜 믿는다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호기롭게 나 코인으로 뭐 5억 벌겠어, 10억 벌겠어, 20억 벌어서 나 은퇴할 거야 라고 호기롭게 다 들어오세요. 초반부터 나는 마이너스 90%한 분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공은 극소수만 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라톤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복장 자체가 그냥 뭐 거의 슬리퍼 신고 운동장 그냥 한 바퀴 도실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건 아닌가. 정말 이제 지금 뭐 사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요.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정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잡히는데 제가 볼 땐 최소 정말 아주 집중했을 때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주 집중했을 때 아니면 뭐 4년, 5년이 지나도 이게 뭔가 이제 들어봤다랑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것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지독한 훈련, 뭐 원화채굴 절제 이런 게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하실 제가 볼 때 사람 별로 많이 없을걸요. 큰 돈을 벌고는 싶은데요. 꾸준히 뭔가를 해보고 싶다. 전 이런 분은 드물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크게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남들이랑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비교를 하려면요. 남들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추석에도 방송을 하시냐고 이제 여쭤보는데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방송을 제 동생과 하진 않고 있지만 남들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훨씬 더 높은 기준. 남들이 봤을 때 와, 너 대단하다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다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탑 클래스랑 비교를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엄격하신 분들이 결국은 큰 성과를 그것도 꾸준히 했을 때 가져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월가의 전통 금융이 될 수도 있고 이 미국의 지금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들이 저는 조만간 분위기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의 탐욕이
들어올 시간 좀 있으면 펼쳐질 것 같으니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